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의 힘. 푸시. 페이열투 지음. 페이열투는 북미 500개 기업과 유력 인사들을 위한 최강 의지력 훈련 및 초감각적 지각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심리학 전문가다. 20년간 인간의 초감각적 지각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40여 개국의 논문을 발표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립 잇 업, 파워, 매직 등 다양한 베스트셀러 심리학 도서를 감수했으며 심리 건강, 심시계 등의 글을 발표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심리학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의지력은 훈련에서 나온다가 있다. 이 책 푸시는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 요소인 초감각적 지각을 설명하며 동서고금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천재 물리학자와 음악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감각적 지각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 독자용 본문 썸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각하는 통찰력, 푸시. 오감을 뛰어넘는 초감각적 블링크의 정체와 훈련법을 밝힌다. 책 소개. 자신의 초감각적 지각을 무시하지 않을 때 인생이 바뀐다. 내면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을 존중하라. 푸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의 최고 수준의 예감 능력이다. 그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되는 걸림돌을 못 본 척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면의 강력한 촉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푸시란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된 정신 감흥, 예감, 촉, 직관 등의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써 이 책에서는 주로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한정지어 설명한다. 당신은 누군가의 표정이나 어떤 단서를 본 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한 적 있는가? 주변 사람 모두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성공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고 설파할 때 왠지 모를 내면의 감은 상황이 반대로 느껴진 경우는 없는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안위, 장래, 운명에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낀 적은 없는가? 예를 들어 친구가 아프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때마침 당신이 꿈을 꾼 그때 정말로 그 친구가 병에 걸렸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는가? 이런 예감이 바로 초감각적 지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촉을 무시해버린 나머지 앞으로 일어날 불행을 대비하지 못한다. 푸시의 존재를 증명한 역사 속 사건들. 1967년 1월 영국 초심리학회가 문을 열었다. 영국의 두 심리학자 G.W. 램버트와 루이자 라인이 설립한 곳으로 재난과 관련된 예감에 대해 보고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예감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곳이다. 설립 첫 해에만 각종 교통사고, 사망, 암살,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3,500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내다봤던 링컨 외에도 역사 속에는 푸시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한 날 세계무역센터와 출동한 비행기 중 한 대는
이날 탑승률이 평소보다 현저히 저조했으며 납치당한 세 번째 비행기 역시 평소의 절반밖에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 단순히 우연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다음의 사례는 어떤가? 오코너라는 남자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꿈을 꾼 뒤 승선을 포기하여 목숨을 구했고, 러시아의 화학자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는 꿈속에서 원소 주기율표를 착상했고 밝혔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역시 자신의 예측 능력을 주장했다. 푸시는 예지력 외에도 육감으로 증명되기도 한다. 최근 푸시의 다양한 능력을 여럿 소개하며 우리가 내면의 경고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누구나 푸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초감각적 지각을 깨우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감각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의식을 집중해 계속 목표를 생각하면 초감각적 지각이 깨어나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다. 잠들기 전 알파파가 고조되는 각성 상태에서 초감각적 지각은 깨어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감각적 지각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언제나 사물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책은 각 장마다 정보 포착하기, 주의력 집중하기, 내면 정리하기 등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훈련법도 소개한다. 프롤로그. 당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푸시만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일주일 뒤에 주가지수가 급등할까? 아니면 폭락할까? 한 달 후에 경쟁 기업들은 어떤 신제품을 출시할까? 한 번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슨 수로 알겠어? 설령 안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 미래의 일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순 없는 걸까? 이 세계는 하나의 시간선상에 존재하며 이 시간은 세 부분,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루어져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를 연구하고 오늘을 사고한다. 그렇다면 내일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줄곧 존재해왔다. 다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능력의 존재에 대해 일부 책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오늘날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뇌 속의 의식에 기반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푸시라고 부른다. 푸시는 초감각적 지각, extra sensory perception, 즉 ESP, 이 초감각적 지각과 염력 등 초능력 현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초감각적 지각을 중심으로 푸시에 대해 설명하고 독자들이 미래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과 관련돼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최초의 인류에게는 원래 꼬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 꼬리는 모두 10마디로 나눠 있었는데 그중 9마디가 노랗게 변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종착지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꼬리의 존재가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한 신이 꼬리를 없애버렸다. 이후로 인류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는 줄곧 이 꼬리를 다시 찾기 위해, 즉 자신의 운명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내가 해석하기에 그 꼬리는 초감각적 지각이다. 인류는 언제나 미래 예측을 꿈꿔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재난, 이를테면 화산 폭발과 지진 같은 치명적인 사고를 예언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들에 따르면 스스로 놀라운 예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암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암살당하기 사흘 전에 자신이 암살당하는 꿈을 꾸었다.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도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꿈을 여러 번 꾸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콜롬비아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역시 사람에게 예측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기술자 프레드 콜브는 베비 제이거스라는 사람이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를 정확히 예언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 공군의 한 정비사는 여러 차례 항공기 사고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부하 직원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정말 보통 사람들을 능가하는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당신은 누군가의 표정 혹은 어떤 단서를 통해 이후 발생할 사건을 예측한 적이 있지 않은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안위, 장래, 운명이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종종 느끼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친구가 아프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때마침 당신이 꿈을 꾼 그때 정말로 그 친구가 병에 걸렸다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진 않은가? 이처럼 기이하고 황당무계에 가까운 예감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러한 예감이 바로 초감각적 지각이다. 초감각적 지각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관통한다. 하지만 이런 강렬한 예감을 경험해 본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이처럼 믿기 힘든 신기한 현상은 오랫동안 합리적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줄곧 신비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초감각적 지각은 미래를 예측하게 해줄 뿐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게 해준다. 예컨대 위대한 음악가들도 초감각적 지각으로 위대한 작품을 창조해냈다. 모차르트는 펜을 들어 작곡하기에 앞서 머릿속으로 먼저 오페라의 선율을 구상했고 구상이 끝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악보를 기록해 내려갔다. 별도의 수정 없이도 곧바로 연주가 가능할 정도였다. 모두 알다시피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세상에 길이 남을 교향곡을 창작해냈다. 그 역시 교향곡을 짓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교향곡의 선율을 들었던 것이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루게릭 병을 앓고 있어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초감각적 지각의 힘에 의지해 저명한 과학책, 시간의 역사를 완성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미래의 세계를 창조할 기회도 생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초감각적 지각을 깨울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인간은 아주 오랫동안 초감각적 지각의 비밀을 풀고 싶어 했다. 수많은 과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대뇌의 신비한 통찰력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설득력 있는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에 사람들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간단한 문제의 답이 가장 복잡한 것처럼 가장 심오한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라면 초감각적 지각이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신비하진 않다는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했다. 특히 유년 시절 우리는 그것과 아주 친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팽겨쳤던 능력을 다시 되찾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건 소울의 도움이다. 여기에서의 소울은 푸시를 실행하는 근본으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혼은 아니다. 소울은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능동적이면서도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우주의 정보를 하나씩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한 시시각각 우주의 에너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쓸모 있는 것이든 쓸모 없는 것이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든 부정적이고 피동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고 흡수한다. 충분한 정보를 흡수하면 소울에 점차 감흥력이 생겨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소울이 예지 능력도 지닌다면 우리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리라는 예감을 할 수 있다. 초감각적 지각이 있으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나요?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확실히 가능하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10몇 년 전 처음으로 초감각적 지각을 접한 후 나는 정신이 나간 듯 이 연구에 매달렸다.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녔으며 여러 방법을 실천해봤다. 그러는 동안 나는 초감각적 지각의 신비함을 찾았고 또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현재 내가 개설한 한 강좌에는 매년 수천 명의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좌가 끝나면 그들 역시 나처럼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초감각적 지각에 대해 알게 된 후 나와 수강생들은 또 다른 자신,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힘을 우리만 독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초감각적 지각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1장 1초 후에 누가 나타날까? 스탠퍼드 연구소의 육감 테스트. 일반적으로 건강한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런 오감을 통해 이 세상을 이해하고 느끼며 또 외부 세계와 정보를 교환한다. 그렇다면 오감 외에 우리 몸에 이와 같은 다른 감각은 없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나 당신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무언가에 마주한 그 찰나에
어?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아. 나 예전에 여기 와본 것 같은데? 라거나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또는 맞아. 그때도 이런 불빛이었어. 라고 느낀 적 말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데자뷰 또는 기시감이라고 한다. 신기한 현상 아닌가? 그렇다. 육감이란 이처럼 신기한 것이다. 육감이란 정확히 말해 미래에 대한 예감을 말한다. 생리학자들은 이런 유기적 감각 혹은 인체의 제6감이라고 말한다. 육감은 초감각적 지각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신기한 감각은 직감, 예감, 영감, 통찰력, 내면의 목소리, 전조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광고회사 직원인 길 레굴루스는 안대로 두 눈을 가린 채 오로지 정신 감흥에만 의지해 교통이 매우 복잡한 대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15km나 주행했지만 어떤 장애물과도 부딪히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연도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레굴루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던 데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세 사람이 보내는 멘탈 웨이브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처럼 신기한 전자파를 느낄 수 없다. 하지만 느낄 수 없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내가 알기로 미국의 스탠퍼드 연구소에는 더 신기한 사례가 있다. 스웨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육감에 관한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43세였다. 그는 투시력으로 세계 각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는데 정확도가 무려 90%였다. 그는 투시력을 이용해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국의 비밀기지를 그려냈다. 놀랍게도 정찰 위성이 찍은 사진보다 더 정확했다. 게다가 미국 내에 존재하는 나이키 미사일, 즉 미국의 지대공 및 대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이 나이키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내 군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당신이라면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 신기한 육감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 육감은 마치 내면 깊숙이 자리한 토템처럼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자 형체가 없는 끌림이다. 그것은 마치 유가의 사, 불가의 선, 도가의 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느 한 구석, 생명의 한 구석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미 당신도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후각이 특별히 발달했고 어떤 사람은 청각이 또 어떤 사람은 미각이 특별히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감각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감각을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육감이 바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당신의 육감은 어느 정도로 뛰어난가? 아래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감응력을 측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보자. 1. 며칠 전 혹은 몇 년 전에 꾸었던 꿈이나 꿈속 광경이 현실이 된 적이 있다. 2. 처음 가본 곳의 풍경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다. 3.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4.
설령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5. 이따금 몸에 이상한 느낌? 예를 들어 피부 혹은 신체 기관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진다. 6. 전화벨이 울리기 10초 전쯤 이미 전화벨이 울리리라는 걸 예감할 수 있다. 7.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 8. 갑자기 호흡 곤란을 느끼고 온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일어났는데 곧이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 9. 사장이 월급을 올려주거나 해고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한 적이 있다. 10.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적이 있다. 11. 누군가 뒤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혹은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리라는 걸 예감한 적이 있다. 12. 행운 또는 악운이 언제 닥칠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만약 예가 3개라면 당신에게도 육감이 존재한다. 6개 혹은 그 이상이라면 육감이 제법 뛰어난 사람이다. 예가 8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육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육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쌍둥이, 특히 일란성 쌍둥이 사이에는 아주 강한 육감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들 사이에 정신 감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쪽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정신 감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시도해왔다. 1960년대 미국 중앙정보국은 쌍둥이의 뇌파를 연구해 신기하게도 뇌파가 그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 비록 지금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여하튼 이 정신감흥에 의해서 쌍둥이 사이에 더 강한 육감이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신기한 육감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게도 나타난다. 심지어 육감은 동물이 더 뛰어나다고도 할 수 있다. 동물은 아주 미세한 환경 변화도 알아차려 눈앞에 닥친 위험을 감지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수많은 동물이 보이는 이상 행동이 대표적인 예다. 인류가 여전히 지진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방면으로는 그리 발달하지 못한 듯하다. 실제로 아주 많은 동물이 인간보다 월등한 감각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살무사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으며 코끼리와 고래는 초저주파, 즉 가청음파보다 낮은 진동수 영역인 진동수가 20Hz 이하의 소리, 이 초저주파를 느낄 수 있다. 개는 후각이 예민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동물이 뛰어난 육감을 발휘하는 데는 이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닌 것 말고도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바로 대자연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콘크리트 도시에 살면서 자연뿐만 아니라 본래의 본성과도 점점 더 멀어져 신비한 신호를 느끼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육감이라는 신비한 힘을 더욱더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가 예측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적어진 이유 중 하나다. 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푸시. 심리학에서 의식은 또는 자각은
인간 특유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심리적 현상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이 말의 어원은 인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콘시엔시아에서 유래됐다. 의식이란 일종의 지각 능력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에 바로 이런 의식 기능이 있어 사고하고 자신의 존재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 문제를 사고하고 말하며 행동으로 옮긴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행동을 여러 이해관계로 깊이 따지고 고려한다. 누구도 무의식적으로 혹은 무심코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의식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누군가 정신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잠재의식과 관련된 의식과 초감각적 지각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빙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은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는데 의식은 빙산 중 물 위에 나와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사실 인간의 심리 행위 중 대부분은 수면 아래 잠겨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삼각형의 밑부분에 해당한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전쟁, 파시즘, 사람들 사이의 다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의 대부분이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눌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그렇다. 관계가 돈독하고 익숙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더 많아지며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간혹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고도 스스로는 모를 때가 있다. 그러고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게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그동안 당신이 힘들게 쌓은 인간관계가 몇 마디 말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바로 잠재의식이 말썽을 일으켜서다. 인간에 관한 수많은 오묘한 이치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한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의 일상적 활동에서 90%는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런 자동적인 움직임이 바로 습관이다. 습관의 힘은 무시무시하다. 습관이 장기화되면 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눈과 손 및 발의 삼박자가 맞아야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눈은 도로를 살피고 손은 방향을 조절하며 발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담당한다. 이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장애물을 보고 핸들을 돌리는 행동은 잠재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다. 길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의 수많은 행동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작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익숙할 것이다. 잠재의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테니 이제 초감각적 지각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했듯 우리의 의식은 5가지 감각기관, 즉 청각, 시각, 미각, 후각, 촉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며 이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에 반해 잠재의식은 의식에서 누락된 부분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오랜 기간 동안 대뇌에 저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한 잠재의식이 의식으로 표출되어 식별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초감각적 지각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길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이 바로 육감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육감은 초감각적 지각의 한 가지 표현 형태로서 감각에 더 가깝다. 한편 초감각적 지각은 의식상의 인지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과 회사에서 승진할 것 같은 예감이 바로 육감과 초감각적 지각의 차이이다. 한마디로 육감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초감각적 지각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은 정신 감응, 투시력, 천리안, 예지력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잠재의식의 부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식을 통해 식별 가능한 부유물이다. 의식이든 잠재의식이든 초감각적 지각이든 모두 의식의 총체에 속하는 생명의 에너지로 이 생명의 에너지는 반드시 유동해야만 한다. 이 유동하는 생명의 에너지 속에서 자각되는 수면이 의식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면 아래 부분이 잠재의식이며 물 위를 떠다니는 부유물이 바로 초감각적 지각이다. 초감각적 지각을 포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주 유용한 것만은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18세기 이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현상은 흔히 미신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하다. 이 우주에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무수히 많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인식할 수 없다고 그것의 존재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의식과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초감각적 지각과 같은 신비한 힘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초감각적 지각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대뇌의 신피질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효과적이면서 정확하게 이 신비한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 잠재의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단, 그것은 우리가 얼만큼 마음속 잠재의식을 자극해 의식으로부터 초감각적 지각의 혁명을 이루어내는가에 달렸다. 잠재의식은 현재만 집중한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잘 따져보기 바란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보면 경쟁심이 더 생긴다. 벽에 도서관 그림이 걸려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어렴풋이 세척제의 냄새를 맡으면 무의식적으로 탁자 위의 물건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게 된다. 차가운 콜라보다 따뜻한 커피를 들었을 때 더 쉽게 남을 돕게 된다. 두꺼운 서류 파일 속에 든 이력서를 보면 왠지 그 사람이 더 성실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식과 행동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의 로드 쿠스터스 교수와 행크 아츠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 하나를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례를 들어 인간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밝혔다. 인간의 행동은
보통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지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상에 자각되는 생각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그들의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나 역시 실제로 그러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두 교수는 하나의 실험 사례를 인용했다. 먼저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눈앞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니터를 통해 퍼즐, 이를테면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조각 그림 맞추기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줬다. 이들 단어는 밝고 긍정적인 장면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이나 웃음을 머금은 친구와 행복한 가정 등이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가로, 세로, 낱말 퍼즐과 뒤죽박죽 엉망으로 섞인 조각 그림 퍼즐을 나눠주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접했던 학생들이 퍼즐 맞추기에 더 열심인 동시에 놀이를 훨씬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사례는 아주 많다. 마시다 혹은 음료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단어를 보면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눈앞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혹은 간호사, 미소 등과 같이 사랑으로 충만된 단어가 계속 보이면 더 친절해지는 것이 그런 예다. 어쩌면 이것은 심리적 암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암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다.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흔히 잠재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우리는 곧잘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매일 무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테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대뇌가 먼저 그렇게 행동하도록 결정하고 명령을 내린 결과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이런 일들을 무의식 중에 처리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어떤 기능을 할까? 잠재의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 없이 곧장 밥을 입속에 떠넣거나 길을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중 어느 쪽을 먼저 내디딜지 고민하지 않아도 발이 알아서 걸음을 내딛도록 말이다. 즉, 잠재의식은 생각할 필요 없이 곧장 반응하기 때문에 대뇌의 결정도 필요 없다. 이렇게 잠재의식은 일상생활을 둘러싼 수많은 자질구레한 일 속에 대뇌가 매몰되는 걸 방지함으로써 대뇌가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한다. 현명한 당신이라면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중요한 기능을 이미 눈치챘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다. 우리가 걷거나 밥을 먹거나 춤을 추거나 운전을 하는 행동 등은 의식의 인도에 따라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한 결과 이루어진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면 우리는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각인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습관적인 동작이 우리 일상생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잠재의식을 좋아하는 한편 그것을 원망스러워하기도 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습관 형성을 돕긴 하지만 그러한 습관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즉,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가 중요시하거나 혹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올바른 가치관이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다면 그의 행동도 올바를 것이며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옳지 않은 가치관이 저장되어 있다면 올바른 자아의식을 잃고 형편없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다행히 후자라 하더라도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잠재의식에 쌓인 기억과 그에 따른 반응 기능은 우리를 통해 스스로 가장 초보적인 사고와 주관 및 사유 패턴 등의 기억 장치를 세우고 서로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면 대뇌 사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잠재의식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현재에만 집중한다는 점이다. 잠재의식은 오늘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일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초감각적 지각의 능력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과연 미래 예측은 가능한가? 먼저 나는 내가 무슨 점성술사나 타로 전문가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나는 내일 당신이 1등 복권에 당첨될지, 미래에 누구를 만날지, 또는 당신의 일생이 어떠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봉인을 풀기만 하면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뿐이다.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인 초감각적 지각에 콧방귀를 뀌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믿는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동화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와 하얀 여왕이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있다. 앨리스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따위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그러자 하얀 여왕은 넌 아직 연습이 부족한 것 같구나. 내가 너만 할 땐 매일 30분씩 연습했어. 나는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믿어. 라며 반박한다.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앨리스다. 그러나 동화 속 앨리스는 결국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만다. 당신도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불가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는 사실 언급하기조차 조심스럽다. 하지만 9.11 테러 당시 기적적으로 화를 모면한 생존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불가사의한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테러가 발생하기 직전 많은 생존자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따라 원래 하려던 일을 수정했다고 한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한 비행기 2대 중 한 대는 9월 11일의 탑승률이 평소보다 현저히 저조했다는 점이다. 그날 납치된 3번째 비행기 역시 평소의 절반밖에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은 이를 우연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럼 다음과 같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2000년 에어프랑스의 콩코드 여객기 한 대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 여객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모두 사망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 이미 사고의 징조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사망한 승무원의 동료는 인터뷰에서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이상하리만치 사고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어요. 라고 밝혔다. 그중 사망한 한 승무원은 그에게 나 꼭 무슨 사고가 나길 기다리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그 뒤에 정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미국의 과학자인 에다드 콕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기차의 경우에 승객 수가 평소보다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통계학자인 제시 위트스 박사는 이런 현상을 아마도 알 수 없는 어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일부 승객들이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죽음의 여행을 피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한다.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당신은 그걸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만 말할 텐가? 어쩌면 미래는 줄곧 우리들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공상과학 소설가인 브루스 스털링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뜻인 듯하다. 게다가 이처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흔히 정신 상태가 독특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져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일쑤다. 그들의 미래 예측 역시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되는 것이 다반사다. 19세기 프랑스에 알베르 로비다라고 하는 한 만화가가 살았다. 나처럼 작가였으나 그는 패러디 작가였다. 19세기를 살다 간 그는 20세기를 묘사한 수많은 책과 소설에 일부는 그가 직접 쓴 소설이다. 그 책과 소설에 사파를 그렸다. 그의 사파에는 미래의 전기제품, 비행기, 여성 해방 등 당시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여러 발상들이 담겨 있다. 그의 사파는 지금 봐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그의 예언이 대부분 실현됐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 그의 예측은 너무도 정확했다. 마치 그가 직접 미래를 본 듯 말이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초감각적 지각의 힘이다. 이처럼 유기체의 감각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런 예감은 때로 너무 모호해 그것에 기대어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육감이라고 부른다. 어쩌면 미래는 줄곧 우리가 예측하는 모습 그대로 조용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런 모호한 감각이 더 또렷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신은 여전히 의심스러울 것이다. 초감각적 지각이 정말 존재할까? 하고 말이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를 꺼내 보여주듯 초감각적 지각을 꺼내 보여주진 못한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들려줄 수는 있다. 믿고 안 믿고는 스스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줄곧 미래 예측을 꿈꾸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가장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초감각적 지각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자. 초감각적 지각은 진작부터 우리 몸에 숨겨져 있었지만 능력으로 자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를 그냥 썩힌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